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맹계약서 꼼꼼히 보셨나요? 그 안에 수천만 원짜리 시한폭탄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바로 위약금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무시무시한 폭탄을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해체하는 방법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짜리 위약금.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남의 얘기 같으시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4%.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떤 현실을 딱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10곳 중에 무려 6곳 이상이 계약서에 이 위약금 조항을 떡하니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뭐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 위약금 폭탄이 쫙 깔려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거기에 위약금 폭탄까지 맞아서 이중으로 고통받는 경제적 이중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폭탄을 해체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 내 계약서 안에 어떤 위험 신호가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통 가맹점주님이 물어내야 할 수 있는 돈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위약금, 위약벌, 그리고 기타 부담금.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약금은요, 내가 계약을 어겨서 본사가 본 손해,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값을 물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약벌은 뭐냐? 이건 손해랑은 별개로 너 왜 약속 어겼어? 하고 내는 벌금 같은 거예요. 유리창을 깬 행동 자체에 대한 벌금이죠. 마지막으로 기타 부담금은 말 그대로 깨진 유리 치우는 데 든 실제 비용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어때요? 이름은 비슷비슷한데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화면에 나오는 체크리스트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 계약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내 계약서에 저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싶은 거 없으세요? 만약 이 질문들 중에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빨간불,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딱 만들어 놓은 아주 명쾌한 기준, 서울형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불공정한 요구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든든한 방패, 그리고 위약금 폭탄을 해체하는 공식 매뉴얼,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경우, 가게 문도 열어보기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이럴 때 위약금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아주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이 계산법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합리성. 그러니까 본사가 다짜고짜 가맹비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준비 기간 중에서 딱 계약이 유지됐던 날짜만큼만 하루하루 계산해서 내라는 겁니다. 교육비도 똑같아요. 내가 교육을 실제로 받았으면 내는 거고 아직 안 받았으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보증금이나 교육비 같은 걸 이중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가게를 한창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사가 정해준 물건 말고 다른 걸 몰래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럴 땐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아니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위약금을 계산할 때 내가 계약을 어긴 날짜 수만큼만 딱 계산한다는 거예요. 괜히 전체 계약 기간으로 뻥튀기 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경고! 만약에 일부러 아주 악의적으로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최대 300까지도 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운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아마 이게 금액적으로는 가장 부담이 클 수 있는 경우일 겁니다. 바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둬야 할 때, 중도 해지죠. 이 계산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가맹본부가 앞으로 이만큼은 벌겠지 하고 기대했던 이익을 보상해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 점주님이 계약을 끝까지 지켰다면 본사가 벌었을 돈 있잖아요. 그걸 남은 계약 개월수만큼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계산법들을 쭉 봤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진짜 최악의 독소 조항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이런 조항, 이게 바로 악명 높은 고정위약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실제 손해가 100만 원이 났든 1000만 원이 났든 또 누가 더 잘못했든 이런 걸 하나도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 계약 어겼으니까 3천만 원 내. 딱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내라고 하니까 위험한 거죠. 실제로요, 이런 고정금액 방식으로 경업금지 의무라는 걸 어겼을 때, 그러니까 계약 끝나고 비스턴 가게 차리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을 때 청구된 위약금 평균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174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넘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고정위약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감이 오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고정위약금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합리적인 서울시 가이드라인 계산법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되면 이건 너무 과하다, 부당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조항인 셈입니다. 아, 그럼 이 모든 위험들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문제가 뻥 터지고 나서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요. 미리 위험을 관리하고 한 발 앞서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요, 그냥 뭐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위험한 조항을 미리 싹 걸러낼 수 있고요. 둘째, 만약 문제가 터져도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서울시 가이드라인 같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딱 대응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협상 과정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내 사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리스크 관리, 투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고요.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내 소중한 사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위약금 폭탄,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해체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단단해야 할 기초, 바로 그 계약서. 혹시 그 기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약서를 한번 다시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